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48점으로 중립 단계를 유지를 해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61점까지 올라갔던 그 탐욕 점수가 이번 주에는 좀 소폭 많이 빠지면서 중립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실 공포 점수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 지표로 삼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더 살펴보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75점 이상은 되어 줘야 또 실제로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때문에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1점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럼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너무 멀었다.'라고 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 불장이 오면요. 정말 그거 속도는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올해가 비트코인 고점이고 알트코인 불장이면 지금 우리가 벌써 6 월인데 "너무 멀었지 않냐. 늦은 거 아니냐." 음. 근데 그 늦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백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전에 또 기관들의 ETF 자금 유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동안은 ETF 자금 유입 유출을 캡처를 해서 들고 왔는데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어떻게 보는지 아시면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스밸루라는 사이트를 보는데 굉장히 들어가면 복잡하죠. 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두 번째 줄에 ETF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칸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블랙록이 얼마를 매수했고 그레이스케일이 얼마를 매수했고 또 피델리티가 얼마를 유출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칸은 여기 아래쪽에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확대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확대가 돼요. 음. 그래서 데일리, 위클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유입 유출량을 보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딱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주일 동안 계속해서 유입 유출이 됐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어 어제 이제 6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1,6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유입세가 계속 지속이 됐다. 그럼 이걸 또 보고 우리가 어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장을 이뤄주고 있지만 기관들의 ETF 자금은 일주일 넘게 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네. 큰 손들은 도리어 이 시장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간 유입 유출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때가 2월 28일 주간인데 이때 유출세가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달했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기관들의 ETF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음. 하나로 치면 이게 3조 가량이 기관들의 ETF가 유출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2주 연속 지금 양봉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해서 유출세가 뭐 3 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했다 이런 기사가 떴지만 실제로 올해 들어서 유입량을 보시면 유출세가 정말 미미하다라는 걸 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오늘 히트맵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볼 텐데,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 360도 있고 트레이딩 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왔어요.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변경을 눌러서 24시간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올랐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3%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 또 크게 엄청나게 빠지는 종목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하락한다라는 게 국룰이죠. 자, 그래서 오늘 차트를 간단히 한번 또 짚어 볼 텐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해서 일본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횡보장을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위주로 한번 일단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하단을 맞고 상단을 맞고
다시 하단을 맞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향성이 지금 나오려고 한다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터질 때쯤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왜냐하면 한 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굉장히 긴 횡보장을 유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또 작년부터 해서 무려 3 개월 동안 긴 횡보장을 이뤄줬습니다. 음. 그리고 그다음에는 도리어 가장 힘든, 하락장보다 힘들다는 하락 횡보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터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볼때 혹시 전고점과 전 저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 저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분할로 매수하는 부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지표 중에 하나가 제가 방송 완전 초반에 2주 전쯤 보여드렸던 VRVP 자료인데, 이게 오른쪽에 거래량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차트에 맞춰서 이 거래량의 분포가 움직이게 되죠, 당연히.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면 일종의 오더북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전에 제가 캔들이라는 걸 승희 앵커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네네. 캔들을 누가 저한테 "캔들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양봉, 음봉 그날 많이 매수했고 그날 많이 매도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심리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캔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부분에서 예로 들어서 108,500 달러에 6월 9 일에 매수를 했던 승희 앵커님의 마음이 있을 거고, 그리고 6월 12일 106,553 달러에 매도를 했던 우리 아리따우신 랩소디의 소라 PD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리가 싸다고 생각을 해서 산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을 거고, 네. 또 누군가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타난 게 이 거래량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음. 그만큼 여기에 매수와 매도 자리가 겹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이 오더북이 나온 구간이라면 저항과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자리를 이만큼에 샀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사람들의 심리상 생각이 많아지겠죠. '본절에 팔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일단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살까?' 이 오만 이런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음. 이 거래량이 저항과 지지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심리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네요. 심리에 좌우되는 지표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기관과 뭐 개미의 싸움이다. 개미와 고래의 싸움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저와 저의 싸움이다. 진짜요, 여러분. 저와 제 심리의 싸움이다. 나와 자신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더북상에 보면은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눈에 띄는 자리가 이런 구간이죠. 또 보면은 이런 구간일 수가 있겠고, 또 보면은 아래쪽에 이 구간일 수 있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구간에서 넘어간다면 또 아래 95,000 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저항과 지지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 밑으로 만약에 하방 압력이 빠지게 된다면 이 밑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있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과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105,000 달러의 선에서 굉장히 긴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살펴봤고, 저희가 시간봉 차트를 한번 살펴본다면 실제로 어제 금리 결정이 오전 3시 네. 기점으로 저희가 또 연준이 나왔는데, 살펴보시면 시장과 예상치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순간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그려냈습니다.
이때가 3시 기점이고요. 다시 이렇게 오르면서 1.54%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시간봉 차트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네요. 사실 발표 음. 직후에는 상승 올랐죠. 출발했었는데 3 대 네. 지수가 보합권으로 결국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죠. 또 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도 예상치를 부합을 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네.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요새 미증시보다는 좀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도미너스를 또 살펴본다면 도미너스가 64.82%를 차지를 해 주면서 최근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비트코인의 도미너스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지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또 우리 또 뭐 일본의 잃어버린 뭐 20 년, 30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더리움이 잃어버린 몇 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가격이 무려 언제적 가격이죠? 23 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10 월의 가격입니다. 음. 그래서 '이더리움한테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 고점을 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5.95% 그러니까 70% 가량이 이제 어 마이너스가 된다면 큰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글로벌 시가총액이 2 위권에 안착한 이더리움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투자자들 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 추세를 반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좀 간단히 그어 보자면 이 하방 압력의 추세선을 벗어 던지고 약간 음. '추세선이 좀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해서 또 펀더멘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나중에 짚어 드리면 좋을 텐데 4 월부터 해서 그래도 무려 한 35일 동안 93% 그러니까 2배 가량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더리움도 굉장히 이 박스권 장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다. 음.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그렇게 막 뚜렷하게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맞는 편이죠. 자, 그래서 다시 가격적인 수렴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방향성을 조금 짚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빠르게 또 오늘 XRP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RP 같은 경우에는 리플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가총액의 2 위가 이더리움인데 XR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 위예요. 음. 이더리움이 3 위입니다. 자, 그만큼 애증의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리플한테는 리또속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리또속이요? "리플한테 또 속아?" 그러고 또 당하고 나서도 리플한테 또 속니?" 막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일 만큼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음. 왜 그런지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이제 불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도돌이표를 맞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작은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리플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서 이때가 이제 2배 가량 올랐다가 이게 한봉이니까 주봉이니까 일 주일 만에 2배를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불과 4주 만에 다시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리플이 이번에 그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멋지지 않나요? 이게 작년 11 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 77일 동안 627%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650%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올해
유망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게 주봉 기준이어서 그렇지 이 횡보도 굉장히 지금 오래 해 주고 있습니다. 196일 동안 다시 또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추세를 타고 가격적으로 기관들도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간단히 암호화폐 시장과 또 미증시 또 금리 결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